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오늘은 방산시장에서 화장품 회사까지 이 작은 가게에서 사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하게 될 아인공방의 정범진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상공인 기심전결, 그 중에서도 저희 좀 특이한 직업이죠. 공방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6가지의 목차로 나눠져 있고요. 자, 첫 번째는 공방을 창업할 때 꼭 필요한 이 준비 사전이 어떻게 되는지. 자, 두 번째는 마케팅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요. 자, 세 번째는 처음 혼자 했을 때 이 한계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저희 Q&A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공방에서 화장품 회사까지 어떻게 갔는지, 이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풀어볼 거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기저기에서 좀 블로그나 카페 같은 곳에서 좀 헷갈리게 알아보셨던 이런 방향제, 그리고 화장품,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방 창업 준비 사전이에요. 자,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럴 거고 향이 좋아서 시작했습니다. 다들 그렇듯이 단순하게 향이 좋아서 시작하신 분들 많을 거고요. 옛날에는 아로마 테라피 공방이 조금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 공방보다는 캔들이라든지 방향제 공방이 좀 많이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 핸드메이드 다루는 분들이라면 안 가본 분이 없죠. 방산종합상가. 저도 이 방산종합상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저는 19살 때부터 이쪽에서 일을 했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 일로 가게 된 케이스인데요. 일단 향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두 다 공방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공방을 운영한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강사 생활 한 지도 그 정도 됐는데 15년 동안 많은 공방들이 생기고 없어지는 걸 눈으로 보다 보니 이건 정말 탄탄하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내가 진짜 만드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좋아하는지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만드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공방에 가서 원데이 클래스 한번 해봤더니 너무 재미있어서 나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나 도전해볼까? 보통 그런 분들이 공방을 준비하시는데요. 만드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들어서 판매를 하셔야 돼요. 만드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사람 만나는 것 좀 많이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방 강사라는 직업군 자체가 사람을 계속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는 사람이 돼야 될지 두 가지를 꼭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방 시작하기도 전에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지 만드는 걸 좋아하는지. 자, 이런 분들은요, 보통 원데이 클래스에서 비누 같은 거, 캔들 한번 배워 오시고요.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에게 제가 꼭 강의를 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회사에 처음에 제 친구들 입사했을 때 강사 키워낼 때도 제가 그랬었어요. 초반부터 너는 어차피 강사를 해야 되니 초반부터 너가 혼자서 진행하기는 힘드니 동생이나 엄마나 남자친구한테 꼭 먼저 원데이 클래스를 해줘. 그리고 나면 너의 문제점이 뭔지, 너가 부족한 게 뭔지 당연히 보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7년 전부터 이제 캔들 공방이 많이 이제 흥하게 되면서 여러 캔들 공방에 가서 많은 강사님들을 봤는데, 사실 한 업종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선생님은 만들어서 판매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은 말을 예쁘게 잘하니까 강사를 좀 해도 되겠다. 사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픽업해 온 강사분들도 몇 분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지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나는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자리를 구해야죠. 자리 구할 때 처음 초보자분들이 놓치시는 경우가
이 건축물 대장이라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을 왜 봐야 하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본 법령, 특히 건축법은 이 건축물 대장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등본이에요. 주민등록 등본. 이게 언제 지어졌는지, 어떠한 용도로 지어졌는지, 어떠한 골조로 지어졌는지가 나타나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다고 하냐면은 막상 공방 자리를 얻었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통 공방은 제조업을 내는 게 가장 좋거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자밖에 낼 수가 없기는 한데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입찰이라든지 관공서에 들어가게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제조업은 건축물 대장상에 아무래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이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나는 교육만 할 거야 라는 분 아니면은 건축물 대장상에 근린시설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로 좀 골머리 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택한 협회가 피드백이 좀 잘 되는 데인지 없어지지 않을 곳인지 정말 특이한 재료를 쓰는 곳이라서 택했는데 재료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만나는 협회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실 협회를 만든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반려동물 협회도 있고요. 캔들 협회, 아로마 협회, 조향 협회까지 제가 이렇게 4가지 협회를 만든 데에는 협회원들이 아무리 적어도 좀 적은 인원으로 하더라도 좀 그분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아주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내가 지금 있는 협회가 재료 수급도 잘 되면서 어느 정도 이 피드백이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와의 피드백은 어렵겠죠. 대신에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랑은 무조건 피드백이 잘 돼야 돼요. 선생님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놓쳤어요. 저 자격증 강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강사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보통 강사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강의를 하게 되고 그분들한테서 배우게 되면은 나중에 피드백이 많이 어려워요. 그분들도 이 사람은 나한테 교육 받았는데 교육 받았으면 끝이지 왜 자꾸 물어보지? 라고 생각하는 강사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따기 전에요. 어떤 공방 하나를 택했으면은 거기서 무조건 돈이 좀 들어도 원데이 클래스 한번 받아보세요. 자격증 강의라는 건 적어도 5회 이상을 봐야 되는데 그 선생님하고 내가 맞지 않으면 그 5회가 가기 싫은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도 확인하시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사업 초기에는 1층, 후기에는 2층. 어떤 얘기냐면 아무리 마케팅이 잘 된다고 해도 오프라인 손님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지나가다가 꼭 들어오게 되는 분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공방 초기에는 좀 저렴한 1층 가게를 꼭 해보세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들어왔을 때 계속 그 사람을 상대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강사 생활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피드백을 대응하고 저 사람에게는 좀 저런 피드백을 대응하는 능력이 많이 생겨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또 나타나겠죠. 저는 사람 다루는 거 정말 싫어해요. 저는 사람 포비아예요. 사람 만나는 거 무서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걸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타고난 게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해도 나는 진짜 사람 못 만나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꼭 파악하시고 자, 사업 후기에는요. 보통 잘 되는 공방들 보시면은 대부분이 처음에 1층에서 시작해서 엄청 잘 되면 2층 굉장히 넓은 곳으로 옮겨요. 이렇게 해도 계속 찾을 분들은 찾으시고 오실 분들은 오시고 구매할 사람들 구매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 작아도 1층으로 하시고 후기에 2층 하세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많이 봤어요. 1층 너무 비싸서 2층으로 구했어요 하시는 선생님들 제가 좀 많이 봤는데요. 결국에는 1층으로 내려와요. 판매를 겸할 거라면 그리고 판매를 겸하지 않고서는 공방이 쉽진 않아요, 사실.
이걸 업으로 생각한다면 쉽지 않기 때문에 판매 같이 겸할 거라면 꼭 1층 가시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거는 의외로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4번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하면은요, 내가 결혼을 했더라도 무조건 연금이 나와요. 연금은요, 기본적으로 9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따져서 보통 100만 원으로, 이게 한 3년 전에 제가 알아봤던 건데 100만 원을 기준으로 9%가 나오면 9만 원이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은 국민건강보험도 당연히 지역으로 나오고요. 연금도 9만 원씩 나와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고 바로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가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직원을 두었을 경우 내 밑으로 4대 보험을 한 명 더 넣게 되면은 내가 보통 그 직원으로 나도 직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직장 가입자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에는 저는 낼 수 있으면 내세요라고 연금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식으로 내시는 건 좋다고 생각은 해요. 아무튼 무조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으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공방을 여러 군데를 운영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거예요. 공방이라는 거는요, 정말 무수한 부자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처음에 공방 구하실 때 보통 어때요? 아, 여기 예쁘다, 귀엽다, 한 3평 정도 되는데 구했어요. 3평 정도 되는 데서 구하면 수업할 공간 하나, DP 해놓을 공간 하나, 개수대까지 하면 끝이에요. 뒤에 무조건 한 평 이상의 창고 공간을 빼놓으셔야 돼요. 부자재는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요. 자, 저희 회사를 예로 들자면,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공방한 지가 10년이 넘었죠. 10년 전부터 모아오던 재료들이 아직도 있어요. 버리지 못하는 그런 원목, 소품들, 이런 것들 사실 이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샀던 건데 이건 이런 추억이 있어. 못 버리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데, 특히나 출강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10명, 20명, 30명 하다 보면 재료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꼭 넉넉한 창고 공간은 필수로 생각을 하고 구하셔야 돼요. 자, 시작했을 때는 요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2009년에 냈어요. 2009년에 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사업자 등록증이 사실 뭔지도 모르고 냈어요.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사업을 시작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냈는데 정말 이게 시작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좀 웃기고, 사실 사진 보면은 요즘에 이런 데 없죠. 이게 몇 년 전이니까 2010년에 제가 석촌동에서 공방 처음 운영했을 때의 사진이에요. 저는 샵인샵으로 들어갔어요. 샵인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솔직히 눈치가 좀 보이죠. 저는 카페에 있는 샵인샵으로 들어갔어요. 이때 제 나이가 아마 24, 5 정도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빨리 시작한 편이죠.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빨리 시작하고 강사 생활을 제가 한 22 정도부터 했으니까요. 많이 빨리 시작을 하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죠. 자, 천연비누 만들기가 1회에 2,000원이에요. 정말 아기들 만들고 잠깐 가는 정도였고, 동네에서 이렇게 차려놓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약간 딜레마에 빠졌어요. 자, 공방을 하시는 분들이 2가지가 있어요. 공방만 해요. 우리 공방 잘 되니까, 사람들 계속 들어오니까 공방만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력서에 쓸 게 없어요. 이력서에 공방 운영 말고는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력서가 우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방하시는 분들 이력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데, 나중에 대기업 강의도 해야 되고 출강도 가야 되는데, 그럴 때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 이력서예요. 자기소개서, 이력서, 회사 연역.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지 대기업에서 고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을 한 게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2011년부터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돼요. 이때가 블로그가 좀 많이 좀 올라올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블로그 제목에 막 천연비누, 강습, 뭐 문화센터 이런 것들 많이 써 있죠. 저는 이때 생각을 한 게 내 커리어를 무조건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 문화센터 같은 데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 당시에는요. 10년 정도 전에는 한 사람당 3,000원도 안 받았었어요. 지금이랑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제가 문화센터들 강의 이렇게 저희들 강사들 내보내려고 보면은 1인당 3만 원? 2만 원? 이 정도인데 이 당시에는 2,000원? 3,000원? 심지어 강사비도 안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이때가. 하지만 무조건 커리어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정말 어디든지 버스를 타고 2시간을 가던 3시간을 가던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 기록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롯데 문화센터 하나로 롯데 자회사를 계속해서 제가 이제 뭐 칠성까지 롯데 칠성의 대기업들 간부들 강의까지 하게 됐고 이 작은 기록들 하나하나 생겨서 지금의 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요즘 선생님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돈이 안 되는 데는 아예 안 가요. 근데 저도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어차피 선생님한테 득이 되는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돈이 안 돼도 가세요. 그게 다 쌓여서 선생님이 돼요. 요즘에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학교에서도 시간당 4만 원씩 주는데 왜 그걸 안 나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해요. 여기에서 공방에서 2-3명만 받아도 2시간에 20만 원인데 그 학교까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12만 원 정도 받아오는 게 너무 싫어요. 애들한테 시달리면서.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도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거 헛되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이 법칙은 아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절대 안 변할 거예요. 그리고 이 블로그를 요즘에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마케팅 담당자 이야기로는 블로그가 다시 살아나고 있대요. 다시 블로그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으로 수강생 굉장히 많이 오는데 보통 소비하시는 분들 나이대는 30대나 40대가 아직도 굉장히 많죠. 30대, 40대 딱 제 나이대에는 인스타그램으로 한번 보지만 다시 한번 블로그를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라는 건 꼭 해야 되고 자 이건 뒤에도 나와요. 인스타그램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마케팅으로까지 이어져요.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뭐냐면 저는 사실 울렁증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21살, 2살 때만 해도 학교 강의 나가는데 우황청심원 먹고 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울렁증이 심했어요. 사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진들도요. 방송 촬영할 때 제가 우황청심원 먹고 촬영한 거예요. 너무너무 떨려서 하기 싫다고 이때는 아직 어렸으니까 24살, 5살밖에 안 됐을 때니까 엄마한테까지 얘기했어요. 엄마 나 안 하면 안 될까? 그 엄마는 하지 말라 그러죠. 딸이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한 게 이 방송 촬영을 놓치면 제가 한 바탕 좀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방송 촬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때보다 방송 촬영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채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면은 분명 어디서든 컨택이 돼서 연락이 올 거예요. 자, 방송 출연은 보통 한 번만 되진 않아요. 한 번 트기 시작하면 정말 줄지어서 연락이 와요. 그 기회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은 이게 다른 물꼬로 또 트이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짧게 방송이 되었는데 이거 하나로 시작을 해서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클럽이라고 해서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단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이 방송 출연 하나로
나라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발을 한번 들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사업인지 알게 됐거든요. 선생님들도 아주 작은 방송 촬영이라도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물꼬가 돼서 분명히 이 마케팅의 초석이 될 거예요. 자, 여태까지 얘기한 걸 조금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은요. 블로그는 선택이 아니라 이거 무조건 필수예요. 저는 지금 블로그의 방향을, 저도 사실 이 화장품 회사 만드느냐고 블로그 많이 못했는데, 블로그의 방향을 좀 저는 새롭게 잡으려고 해요. 보통 이 공방 블로그들 보면은 오늘은 이런 수업 했어요. 오늘은 이런 수업을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모두들 행복해 했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바꾼 게 칼럼 형식으로 써보려고 해요.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 이런 수업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 회사는 이런 수업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좋아했고 약간의 잡지 형식으로 좀 써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글쓰기를 선택을 해서 저는 정말 친절하게 글을 쓸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친절하게 글을 쓰세요. 저는 글을 좀 꾸며낼 줄 알아요. 하시는 분들은 글을 좀 꾸며내서 쓰세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글을 많이 쓰게 되면은요.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좀 편해지고요. 자연스럽게 책도 많이 읽게 되고, 책을 많이 읽게 되다 보면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쓸 수 있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좀 풍부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글쓰기를 먼저 시작을 할 때 이 블로그에서 글쓰기 먼저 시작하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인스타그램은요. 필수가 아니라 얘 무조건 해야 돼요. 인스타그램 어렵죠. 해시태그 다는 거 귀찮죠. 그런데 이걸 보고 분명히 찾아와요. 특히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네이버에 앉아서 네이버에다가 뭘 검색해보지 않거든요. 얘네는 해시태그를 눌러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와 있는 이 마포에 뭐가 재밌는지, 뭐가 맛있는지, 여긴 뭐가 유명한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시태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저희 회사가 좀 나이대가 21살부터 43살 이렇게까지 있어요. 21살, 23살, 25살, 28살, 30살, 36살, 42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계별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케팅 잡아내기가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20대 초반은 뭘 좋아하는지, 중반은 뭘 좋아하는지, 자, 40대 초반은 뭘 좋아하는지 대부분 이 카톡으로 물어보라고 하면은 답이 좀 나오거든요. 많이 알아두세요, 사람들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세요. 하다못해 내 동생 친구. 우리 엄마 나이 땐 뭘 좋아하지? 우리 딸, 우리 아들 나이 땐 뭘 좋아하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큰 마케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나이대에 따라서 이 좋아하는 트렌드를 알아야지 공방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키즈 클래스부터 나이가 있는 분들 클래스까지 만들어내려면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동네에 지나가다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는 무슨 얘기냐면 동네에 지나가다가 공방이네 하고 들어가는 분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공방을 전부터 좋아했던 사람, 공방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플러스 공방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대부분. 많이 안 들어와요, 정말로.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공방을 하시기 전에를 생각을 해보시면 좀 답이 빠르실 텐데, 공방을 하지 않는 제 주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엄청나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 공방 들어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왠지 좀 부담돼.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기 들어가면 뭐 해야 될 것 같고 좀 사야 될 것 같고, 옷가게나 화장품 가게처럼, 특히 카페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공방을 운영을 했던 곳이 용인이었거든요. 용인에서는 카페 공방을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창이라는, 그 청주에 있는 오창이라는 곳에서부터 카페 공방을 운영을 하면서 생각을 해냈던 게, 카페를 하니까 조금 편하게 오는구나, 사람들이.
카페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메리카노 라떼 정도만 사갈 수 있게 만들었었고, 이건 부가적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내놨었거든요. 이런 공방 컨설팅에 관한 것들은 또 제가 이따 뭐 Q&A로 또 받아보면 되니까, 아무튼 동네에 지나가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우리 집이 빵집이나 카페가 아니고서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들어오게끔 해야죠. 공방을 들어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작은 뭐라도 하나씩 팔아야지 사람이 들어오죠. 가판대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디퓨저 팔아요, 차량용 방향제 팔아요, 뭐라도 하나씩 판매를 해야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게라도 인스타그램 마크 하나 걸어 놓고 우리 인스타그램에 우리 가게에 뭐가 있는지 인스타에다가 꼭 홍보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랑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 판매 상품 만들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공방에서 굉장히 필요해요. 이 얘기하면은 가끔 이런 선생님들 계세요. 왜 수업만 해서 엄청 잘 되는 공방도 있잖아요. 거기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수업만 하던데 거기는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이 굉장히 좋아서 그것만으로도 살아남은 데예요. 전국에 몇 개 없어요. 그런 공방들. 정말 전국에 몇 개 없어요. 제가 취미가 정말 시간 날 때마다 공방 돌아다니고 알아보는 건데 정말 몇 개 없어요. 그렇게 대박난 공방들. 심지어 너무 좀 속상했던 건 그런 공방들마저도 이 코로나 시기에 없어진 데가 몇 개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제가 공방 업계에 있다가 이 화장품 장업계로 들어오면서 느낀 건데요. 공방 업계는요, 약간 다툼이 잦아요. 장업계는요, 서로 굉장히 많이 도와요. 이 얘기도 제가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제가 만들고 싶은 이 공방 업계에 어떠한 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공방에서 무조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셔야 돼요. 작은 비누던 하다못해 요만한 티라이트던 꼭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케팅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마케팅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컴퓨터도 모르는데 마케팅은 어떻게 해? 이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브랜딩 하나를 놓고 보면은 한 회사에서 상품을 놓고 이 상품이 이렇게 커지게끔 브랜딩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긴 회사고 우린 공방에서 시작할 거잖아요. 브랜딩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꼽아보시고 내가 잘 팔 수 있는 걸 꼽아보시고 나의 특징이 무언지 꼽아보세요. 왜 선생님들 그런 분들 있어요. 되게 귀여우신 분이 있고요. 되게 친절하신 분이 있고요. 되게 내가 생각해도 난 좀 말투가 까칠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좀 사람마다 여러 가지잖아요. 이걸 고치던 바꾸던 만들던 나만의 캐릭터를 만드셔야 돼요. 공방에서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 선생님 있잖아. 늘 까만 옷만 입고 다니고 앞머리 땡뽕한 선생님. 이게 굉장히 좀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좀 공방 선생님들 만나시다 보면은 그 있잖아. 이름 남자 같은 선생님. 딱 그런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캐릭터를 분명하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여섯 번째는 컴퓨터랑 친해지셔야 돼요. 컴퓨터랑 안 친하신 분들 많으시죠? 다 안 친하세요. 다 싫어하세요. 컴퓨터는. 원래 컴퓨터 다 싫어해요. 저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개발자가 아니고서야 컴퓨터랑 친해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처음엔 어쩔 수 없어서 시작했던 게 웹디자인이었고 해야 되니까 했어요. 선생님들 컴퓨터랑 친해져야 마케팅이 시작이 돼요. 요즘엔 다 패드로 하잖아요. 그런데 포토샵 같은 거 패드로 하기 힘들어요. 정말 잘 되는 공방들은 첫 번째로 사진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너무 사진이 예뻐서 찾아간 공방이 있었어요. 거기가 캔들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공방이었는데 거기 공방이 건대 쪽에 아무튼 있는 공방이었고 저는 거기서 자격증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찍고 그 사진 편집하시는 데만 한 장에 40분 걸려요. 블로그에 그런 사진 몇 장 올라가요? 20장씩 올라가죠.
일주일 날 잡고 편집하세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또 저도 생각했어요. 와,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괜히 잘 되는 게 아니구나. 매번 만석이 돼서 이 클래스를 이 선생님 혼자서 하기도 버거울 정도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꼈어요. 제가 공방을 그 돈을 투자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서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 공방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면 장단점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이 명확하게 보이는 장단점을 저는 주변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서 선생님의 장점은 이건데 단점은 이거예요. 이 단점이 없어지면 이게 장점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봐요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많이 다녀요. 아무튼 컴퓨터랑 절친이 되고, 자, 7번째, 서류 보기를 커피처럼 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커피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늘 서류를 옆에 두세요. 지금 당장은 서류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 판매는 그때부터 서류예요. 방향제 하나 판매를 하려고 해도 서류를 봐야 되고요.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뭐 화장품 하나에 들어가는 서류가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나라에서 하는 나라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굉장히 서류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하다못해 선생님들 초등학교에 20만 원짜리 키트를 납품을 해도 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첫 번째 견적서 내야 되죠. 통장사본 내야 되죠. 사업자 등록증 내야 되죠. 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요. 용역서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재화 물품 관리서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나라 장터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나랑 대면으로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 각서도 내야 돼요. 근데 이런 서류들이 20만 원 하나에 보낸 서류들이 12가지가 되는 학교도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 제가 이제 좀 몇몇 보니까 한숨부터 쉬어요. 와, 이거 언제 다 하라고? 안 하고 말지.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차근차근 보다 보면은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저는 요새는 거의 서류에 묻혀서 사는 편이기는 한데 사실 저는 PPT를 만드는 것보다 서류가 더 편해요. 양식이 있잖아요. 양식에 쓰기만 하면 돼요. 저는 거의 공무원처럼 지금 변한 상태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되는데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는데 선생님들 나라 사업이라는 걸 한번 맡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일이 들어와요. 공무원분들은 공유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무조건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서류를 한번 맡아보면은 그 서류 같은 건 저는 지금 당장에 뭐 받은 서류도 없고 아는 서류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비즈폼이나 예스폼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보면은 뭐 재화 계약서, 물품 용역 계약서, 견적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한번 써보세요. 꼭 공부해보세요. 언론이랑 TV 출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1인 사업의 한계점. 고양이 손까지 빌려야 돼요. 공방은. 정말 힘들어요. 어떤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인데요. 마케팅도 나 혼자, 판매도 나 혼자, 직원도 나 혼자, 심지어 회계도 해야 돼요. 회계가 제일 어렵거든요. 회계도 해야 되는데 웹 디자인도 하고 사진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까지 내가 혼자 해야 되는데 이거 당연히 내가 해야 돼요. 이걸 내가 언제 해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더 아프죠.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수업 듣고 나시면은 어느 정도 생각이 좀 잡히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Q&A를 한번 받아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거에 대한 Q&A를 제가 받을지 일단 Q&A 질문하고 싶으신 선생님들 좀 많이 계실 것도 같아서 네, 여기도 지금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커피부터 찾는데 서류 보기 커피처럼 하신다는 분이 지금 계셨어요. 그리고 맞아요. 서류 보기를 정말 커피처럼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제 얘기의 중점이에요. 자,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화장품을 네. 상품으로 판매를 하려면 네.
네. 그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것들 다 통과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방에서 하는 화장품은 그냥 뭐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제가 이따가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아마 모든 공방 선생님들이 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공방에서 화장품 어떻게 팔아요? 하시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못 팔아요. 공방에서는 화장품을 판매하실 수가 없고요. 맞춤형 화장품. 굉장히 좀 여기저기에서 말들이 많아서 이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따시고 공방을 맞춤형 화장품 매장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공방을 맞춤형 화장품 매장으로 등록을 하실 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지만 작업 공간과 당연히 개수대 같은 것도 있어야 하고요. 어느 정도로 갖춰진 공간이 있어야 해요. 자, 관리자도 있어요. 매장도 등록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까요? 그 화장품을요. 화장품 제조업을 가진 제조사 측에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거는 옛날에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요. 절대 소량으로 주지 않았어요. 이 장업계는요.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요새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맞춤형 화장품 베이스가 따로 팔아요. 근데 그 베이스 판매하실 때 무조건 중요한 게 관리자셔야 돼요. 맞춤형 화장품 제조 관리자를 두던지 아니면 내가 관리자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따세요라고 꼭 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꼭 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생님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화장품을 어떻게 팔아요?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이따가 저희 마지막 6회차 마지막 시간에 나오는 게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서 아마 확실하게 풀리실 것 같아요. 그 궁금증이. 또 한 번 더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기는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 댓글이 달린 게 있었는데 SNS 채널을 몇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냐고 이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는 정말 못하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 그래도 참고 해보려고 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유튜브는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것들을 올리는 게 있고요. 당연히 SNS,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공방 인스타그램 하고 있고요. 저희 향수 브랜드 인스타그램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향제 또 인스타그램 따로 하고 있어요. 인스타가 굉장히 좋은 게 인스타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브랜드별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 제 피드가 굉장히 깔끔한 편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저희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일은 굉장히 깔끔히 하는 편이나 내 주변은 늘 지저분하다. 이거는 이해해줘라. 얘기를 하는데 일은 정말 깔끔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뒤끝이 남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처리하지만 제 주변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인스타그램 피드가 깨끗하진 않아요. 피드가 막 브랜드처럼 예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인스타그램 보고 연락드렸어요. 저희는 뭐 중소기업 벤처부예요. 아니면 저희 뭐 LG생활건강 저희 복지팀인데요. 라고 연락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게 다 해시태그 덕분이에요.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서 오시기 때문에 다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거라서 선생님들도 해시태그를 꼭 걸어두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더 이상 이제 많이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조금 쉬어보고요.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 여태까지 알아본 것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오프라인 분들도 온라인 분들도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공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이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판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